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 쿠바의 카스트로 형제가 통치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쿠바 혁명에 관여하지 않은 혁명 이후 세대인 미겔 디아스 카넬이 쿠바를 이끌 지도자로 선출이 되었다고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지금의 공산국가 쿠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공산주의 국가로서 쿠바는 형인 피델 카스트로와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그리고 영원한 혁명가인 체 게바라가 합작하여 1959년 친미 독재 정권을 몰아내면서 지금의 쿠바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쿠바에서는 어떻게 국가 수반을 정하게 되나요? 국가 수반을 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쿠바의 국가기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쿠바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국가평의회가 있고요. 우리의 정당에 해당되는 공산당이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해당되는 기관은 공산당에 장악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를 장악하는 공산당이 의회보다 더 위에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혁명 직후에는 형인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평의회 의장을 모두 맡아서 국가 지도자로 통치하다가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먼저 물려주고 뒤에 공산당 총서기직을 물려주면서 60년 이상의 카스트로 시대가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국가평의회 의장을 이미 맡고 있던 디아스 카넬에게 공산당 제1서기직에 물려줌으로써 권력의 이양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면 쿠바에서 국가 수반을 선출하는 형태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국민이 뽑은 의회나 공산당에서 국가 수반을 뽑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간접 선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간접 선출이라고는 하지만 쿠바는 사실상 지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간접 선거를 통한 국가 수반을 뽑는 주요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나 북한과는 경우가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국민이 정당을 선택할 수 있어서 자신의 생각에 맞는 정당이나 지도자를 고를 수 있는 데 반해서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고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2년 유신헌법으로 개헌한 제4공화국 시절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선출할 때에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정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공산당 일당 독재는 아니어서 민주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간접선거를 반대한 이유는 야당을 탄압함으로써 사실상 야당의 정치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간접선거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선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 형식은 간접 선출을 통한 민주주의 제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형식적인 제도만 민주적이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반대로 국가 수반을 간접 선출하고도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는 제도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각 책임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각 책임제는 간접적으로 국가 수반을 뽑고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데요. 독일은 의회 의원을 국민들이 선출하고 의원들이 국가 수반을 뽑는 내각 책임제인데 지금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6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해도 독재라고 비난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된 결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고 유지되려면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최근에 그런 사태를 미국에서 봤던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과거의 관례상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준비해야 되는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국민을 분열 속으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결국은 의회 난입 사태까지 벌어진 걸 볼 때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국민들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를 2차례 마치고 대통령 3번 연임 금지 조항 때문에 4년을 물러났다가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직에 있어요. 그러면 총 20년을 집권하게 되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연임 금지 조항은 한번 쉬었다고 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닌 건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미국에서 건국 초기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임기를 2번만 치르고 물러난 그 이후에 그 관행이 계속 지속된 것에 비하면 너무 비교가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제도를 잘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유지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미얀마는 굉장히 어렵게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남일같이 여겨지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얀마의 군부에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의 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군부 엘리트 그룹을 해체하면서 군부 쿠데타 위험을 제거했는데 미얀마는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아요. 미얀마는 과거엔 독재 정권에 의해 통치가 되었고 그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중심으로 뭉쳐서 투쟁한 결과 민주 정권이 수립되고 아웅산 수치가 국가 고문이 돼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보는데 어쩌다가 다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미얀마의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8년에 제정된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군사령관이 군 통수권자이면서 국방부, 내무부 등등의 장관 지명권이 있고요. 의회 의석의 25%를 군사령관이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을 고치려면 의회 정족수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군부 의석이 25%인데다가 친군부 정당까지 있어서 군부의 허락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면 미얀마의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나 국가 고문은 누가 선출을 하게 되나요? 미얀마의 국가수반은 연방의회를 통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간접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수반을 간접선거로 선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수반이 군 통수권자가 아니고 군사령관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군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군은 언제라도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군부의 뜻대로 다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의 미얀마는
국가 수반을 간접 선출하는 데다가 군부가 의회를 장악하는 구도가 되다 보니 결국 군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군부 독재 국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 미얀마들의 국민들의 용기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동시에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이런 미얀마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좋은 상황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민주주의 정착에 노력한 많은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우리 세대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자유와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공산국가 쿠바에서 군부 독재국가 미얀마까지 국가제도와 권력의 이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은 오늘은 이만 끝낼게요. 안녕. 안녕!